있어, 연결이? 난 4개 있지? 이따 유산소만 써볼게. 자, 수학적 기답법부터 질문. 1181번. 1181번 가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13의 배수가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지. 어떤 자연수? 모든 자연수. 그럼 첫 번째 증명은 n이 얼마일 때? n이 1일 때. 1 넣어주면 얼마야? 1 넣어주면 4의 세제곱 더하기 1 넣어주면 3의 세제곱. 그래서 91 되는 건가? 91, 13의 제곱 맞나? 13의 배수 맞나요? 13 곱하기 7이 91인가? 네. 그럼 이 91은 7 곱하기 13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13의 배수 맞다 아니다? 13의 배수 맞다. 이렇게 증명 끝났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 빈칸 채운 거지 이것도. 따라서 갈게. n이 k일 때 k 집어넣으면 누구? 4에 2k 플러스 1 더하기 3에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이 녀석이 13의 배수라 한다면 이 녀석이 13의 배수가 맞다라고 가정한다면 됐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지? n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 k 플러스 1 넣었을 때의 식의 모양도 누구의 배수가 맞다는 걸? 13의 배수가 맞다는 걸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누구의 배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4의 2k 플러스 1 더하기 3의 k 플러스 2를 13의 배수니까 13 잠깐만 문자 따라가자. 13n 이라 놓을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럼 이 자리에다가 k 플러스를 넣었을 때 모양은 어떻게 돼? n이 k 플러스 이거 나중에 적어야겠다. k 플러스를 넣어주면 4에 2k 플러스 3 더하기 k 플러스를 넣어주면 3에 k 플러스 3 이게 이 식에다가 k 플러스를 넣었을 때 모양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이걸 이용해서 누구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1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모양이 갖춰지도록만 우리가 보여주면 1부터 시작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한 증명이 끝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럼 교재 빈칸 하나씩 보면서 해보자고. 지금 가는 찾았어. 가가 뭐게? 이게 가네. 맞습니까? 계속 찾으러 가자. 이제 나 찾으러 갈 거야. k 플러스 1 넣은 모양을 갑자기 이제 나가 나와. 4의 제곱 곱하기 나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3의 k 플러스 2로 이렇게 분리가 된대.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나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적겠다는 건 여기에 있는 지수 2k 플러스 3에서 2만 남기고 떼어내겠다는 얘기니까 누가 떼어야지? 떼어서 누가 띄어져서 나가야 뭐라는 거야? 이 녀석에 2만 남기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나에 들어갈 건 누군데? 4에 2k 플러스 1제곱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 맞나? 크게 나가야 되는 걸 거고. 계속 가.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증명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모양을 잘 봐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13 곱하기 일단 13으로 묶네. 이걸 13으로 묶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16m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m 찾으러 가자. m 어딨나? m 여기 있는 거 맞나? 얘들아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의 다음 줄이 얘야.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눈치를 채야 여기 옆에 붙어있는 다의 형태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 식에서 m이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 말하는 거 맞아? 네. 맞습니까? 그럼 m 대신 지금 이 식의 일부를 m으로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16m 보이네요. 16m 그런가? 그럼 16m이라는 건 4의 제곱이 16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나에 들어가는 4의 2k 플러스 1제곱이 이거 넘겼을 때의 모양이랑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 봐봐 요거 정리하면 4의 2k 플러스 1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3m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일단 이거 적지 말고 정리되는 모양부터 한번 다시 적어. 그럼 4의 제곱 얼마? 16 4의 2k 플러스 1제곱 누구랑 같다고? 13m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2제곱이랑 같다고. 맞아요?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3의 k 플러스 2제곱이 있는 걸 테고. 그런가? 그럼 전개하면 16 곱하기 13m에다가 3의 k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6개인가? 3의 k 플러스 2제곱이 마이너스 16개로 분배되는 거 맞아? 여기는 3의 k 플러스 2제곱이 3개가 있네. 마이너스 16개랑 3개 더하면 몇 개인데? 마이너스 13개. 누가 13개? 3의 k 플러스 2제곱이.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건 k 플러스를 넣었을 때 모양도 누구의 배수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13의 배수라는 걸 증명하고 싶고, 그럼 1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내가 만들어낸 식이 누구로 묶여야지만 1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13으로 묶어봤더니 묶이더라는 거지. 이렇게. 이거 좀 뭐 다른 숫자 상관없어. 뭐가 되든 상관없어. 어쨌든 얘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그 숫자가 13에 묶여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수 또한 13의 배수가 맞다는 얘기라서. 그럼 다에 들어갈 거 뭐가 돼야 돼? 얘가 다에 들어갈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지금처럼 빈칸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증명해달라고 요구했으면 선생님이 증명하다가 막힐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1만 집어서 대입했어. 그런데 13의 배수 찾는 거니까 얘가 13으로 나눠 떨어질 수가 맞는지 확인하면 돼. 그렇게 가는 금방 찾았어. 그 다음 K 넣었을 때의 모양을 13의 배수라고 문제,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뭐 선생님이 푼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증명할 때 이 내용을 생각하지 못했어도 문제에서 알려줘. 이거 문제에 있던 거 그대로 적은 거야. 그 다음 이건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 누구 넣은 거? k 플러스 1 넣은 거. k 플러스 1 넣은 거. 그런데 그 식 옆에 나가 붙어있는 어떤 네모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4의 2k 플러스 3제곱이 갑자기 앞에 4의 제곱이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 그럼 그 나머지만 나 자리에 붙여주면 되는 거고 뒤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주려고 했는데 뒤에도 보니까 얘를 굳이 k 플러스 2제곱에다가 3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있는 모양으로 적었길래 선생님도 그냥 따라서 적은 것 뿐이에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어려웠던 게 여기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문제가 여기에서 여기로 확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넘어가.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거 없이 바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산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하지만 봐봐.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넘어간다는 건 일단 보더라도 m이라는 것이 사용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 식을 최대한 m이라고 하는 어디 갔어? 이 녀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4의 2k 플러스 1제곱을 또는 3의 k 플러스 2제곱을 이항을 통해서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m 이용할 때 3의 k 플러스 2제곱을 이용하고 얘를 그냥 뒀느냐? 왜 여기다가 m으로 정된 식을 대입했느냐? 문제 보니까 여기 16이라는 숫자가 있었거든. 맞아? 그 16이라는 숫자가 얘가 아니야. 여기거든, 여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뭔가가 m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구나. 그래서 이걸 남겨놓고 얘를 이항해서 모양을 찾았다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등식을 통한 등식에서의 수학적 기납법 증명과 그 다음 배수에 대한 수학적 기납법 증명, 이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서 나올 뭐 그런 한두 문제 정도까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과정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부등식 쪽도 증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한 번에 물어봐. 질문 더 있는 사람? 교재 어디 있어? 부등식 증명 있는 사람? 84번. 84번. 그럼 우리 이거 하나 해보자. 384번. 좌변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우변의 모양은 2루트에. 아마 성립하는 부등식이 맞는 거겠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길 바라는 문제니까 분명히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부등식이 맞을 텐데 그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고, 질문은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 증명은 n에 뭐 넣어서? 1 넣어서 1 넣어주면 좌변은
루트 1분의 1. 첫 번째 것만 더하라는 얘기니까 1. 우변은 1 넣어주면 2 루트 1이니까 2. 그래서 좌변보다 우변이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주어진 부등식은 1 넣었을 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럼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직접 넣은 것처럼 나머지 자연수 2, 3, 4 끝도 없는 그 자연수를 직접 넣는 건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하잖아. 모든 자연수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간접 증명을 선택을 하는데 그 증명의 시작이 n이 누구일 때? k일 때 10%가 어디까지 더한 거? 이게 누구보다? 2 루트 k보다 작다라는 걸 뭐하죠? 참이라고 한번 믿어보자. 이 부등식 맞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저 부등식이 맞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저 맞다고 믿고 있는 저 부등식의 모양을 이용해서 n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의 부등식의 모양도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의 부등식의 모양도 k 플러스 넣었을 때 모양 불러줄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해야 되는 거 맞죠? 그게 누구보다 크다는 걸 2 루트 k 플러스 1보다 작다는 것만 얘를 통해서 증명해 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 증명의 시작은 어느 변부터 맞추라고? 좌변부터. 그럼 양변에 뭘 더해야 이 모양이 나오는 걸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면 더하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식이 내가 밝히고 싶은 식의 그 부등식의 좌변으로 바뀌는 거 맞아? 그래서 좌변은 해결됐어. 좌변 해결됐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부등식의 좌변과 일치하는 모양을 지금 만들어낸 거야. 그럼 우변도 뭐 해야 돼?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 이거 참이라 믿어 안 믿어? 참이라 믿어. 그럼 이거 참이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을 수 있는 게 1번이 누구보다? 2번보다 뭐 하다는 걸? 작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은 건 1번이 2번보다 작다는 게 아니라 1번이 누구보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3번보다 작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야. 알고 있는 건 이거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으로 찾고 싶은 것을 확인하려면 증명 한 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2번하고 3번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걸? 2번하고 3번 중에 누가 크다는 걸? 3번이 2번보다 3번이 크다는 걸 증명해내면 당연히 1번도 3번보다 작다는 증명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이 다시 생각해봐. 네. 3번이 더 크다는 게 밝혀져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얘를 밝혀내고 싶으면 몇 번에서? 3번에서 몇 번을 뺀 게? 2번을 뺀 게 뭐가 된다는 걸? 0보다 크다 또는 0 이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 증명만 하면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3번 2 루트 k 플러스 1이 아니 이렇게 하지 말자. 2 루트 k 플러스 1이 누구보다? 2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보다 어떻다는 걸? 얘가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넘겨서 뭐 빼도 되고 어차피 양수들이니까 제곱해서 빼도 돼. 대신 선생님은 빈칸 채우는 문제에 맞게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 여기까지 일치하는 거 맞나?
그럼 이제 우리 나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나에서 적은 모양이 뭐냐면 2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k가 나분의 2보다 크다는 거. 얘가 나분의 2보다 크다는 걸 보여달래.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아 등호네. 등호면 더 쉽지. 이거랑 이거 같은 식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2 묶인 거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로 묶었을 때 누구로 묶이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로 묶이는 거 맞아? 그게 뭐랑 같다는 얘기야? 나분의 1이랑 같다는 얘기야. 나분의 1. 맞아? 그럼 어떻게 줘야 되게? 이거 나 어떻게 찾아야 돼? 생각해봐. 나 찾는 방법. 이거 가지고 나만 찾으면 되잖아. 나 어떻게 찾는 거야? 나는 누구야 그러면? 이거 위치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거잖아. 이게 나야. 근데 나야 이거 적어도 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런 걸까? 솔직히 이거 이용해도 되겠네. 하지만 조금 더 예쁘게 해볼게. 유리한가? 유리하면 분모 1분의 루트 k 플러스 1 루트 k라고 적을 수 있게 돼.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나에 들어갈 게 누구라고?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그러니까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분의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 얘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만든 이 식의 결과가 얘랑 같은 거예요. 맞아? 같은 거 맞니? 그럼 다시 지금 얘 이항해서 만든 식의 결과가 이거니까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분의 2가 누구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야? 루트 k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 맞지? 네. 근데 이거 얘보다 큰 걸까 작은 걸까? 한번 생각해봐. 한 단계 더 보여줄까? 얘들아 이거 누구보다 크냐면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2보다 큰 애야. 얘는 얘보다 커. 왜 크지? 분모가 조금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큰 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 약분하면 뭔데? 이게 바로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얘보다, 이거 넘긴 식의 결과는 얘보다 큰 게 맞다. 그게 맞다는 건 3번이 2번보다 큰 게 맞다. 그래서 나는 1번이 2번보다 큰 거 알고 있었는데 방금 증명에 의해서 3번이 제일 크다는 걸 알게 됐다.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1번 식의 결과가 3번 식의 결과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하고,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1번, 2번 증명에 의해서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항상 성립하는 명제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나에 들어갈 건 뭐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요게 나에 들어갈 녀석이 되는 거겠네. 맞나?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빈칸 찾는 문제인데 가하고 나만 찾으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까지만 찾아놨다면 사실 이 증명 문제는 더 이상 보면 안 돼. 이 뒤에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도 안 돼.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야 바로. 그럴까? 그래요. 그렇게. 근데 또 뭐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 해보자.
아까 가가 누구였지? 가가 요게 가였구나 얘들아, 그치? 그럼 질문. 그 가에다가 누구 집어넣은 거? 99 집어넣은 거. 그럼 루트 100 말하는 거니까 얼마 말하는 거지? 10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누가 GK야? 얘가 GK인 거 맞아? 그 GK분의 1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유리하자 그냥. 해도 되지? 이거 분의 1을 유리해서 소거형 문제로 만들 거니까 유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로 유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지? 잠깐만 채점해야지. 채점하고 틀린 문제 있으면 틀린 문제 중에 너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 그것까지 고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거 문제는 작은 걸 어느 쪽에 배치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K를 먼저 적고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을 B로 적는 게 바람직해. 그럼 1 집어넣어주면 마루 1 플러스 루이 맞아? 2 집어넣으면 마루 2 더하기 루 3 마루 3 더하기 루 4 그래서 마 지워주고 맨 앞에 뭐가 남을까? 마이너스 루트 1과 맨 뒤에 누구 남을까? 플러스 루트 100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10 빼기 1이니까 문제가 원했던 정답은 19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서 빈칸 채는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또는 교과서 뒤쪽 익힘책에 있는 그 수학적 기납법에 관련된 문제만 더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이 귀납법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거야. 자, 그럼 넘겨서 맨 앞으로 넘어가 볼까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어제도 했던 거 있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기까지 내일 해야 되는 거. 내일은 그냥 뭐 대화하는 거.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디? 네? 안 시작하고 사인하고 코사인 했으니까 어느 부분부터 하는 게 좋겠냐 이거지. 탄젠트 어떤 문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구분해 놓지 않아. 최대 최소와 주기부터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이건 다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시험 범위를 문제집을 딱 끊어서 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지. 시험 범위 교과서 한번 다음번에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각변환부터 한번 해보자. 116페이지 보세요.
일단 시작은 116페이지 유형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 이것도 시험 범위 있었다고? 학교에서 이거를 했어요. 학교는 4번 시험. 어? 그랬나? 그 학습지를 아니야? 가로로 되나? 우리 학습지로 안 풀어. 우리 책으로 풀어서 몰라. 최고로. 이 답변안이 이거 시험 범위 있었다고? 너 나 중간고사 시험 문제 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박보임 쌤. 저는 안 우리 근데 어떻게 해야 탄젠트 되나? 함수부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거 아니야? 왜? 사실 근데 다 알아야 되기는 해. 맞긴 해. 기억 안 나. 근데 난 나 분명히 하나도 했어, 기억이 저번 안 시험. 나긴 해. 그래서 저번 시험 딱 보기 한 5분 전에 그 각본 공방 외우고 들어갔어.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답변을 교과서에서 하긴 했는데 이게 시험 보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졸림 그냥. 잠이 안 깨. 누가 1등이죠? 한교동 팬이다. 한교동 팬. 제 근본이 싫어? 캐로핀가? 걔가 제일 귀여워. 나는 캐로피가 제일 좋아. 초록색이잖아. 그래서 좋은. 내가 졸래요. 가고 싶다. 무서워요. 개웃기네. 아니야, 이거 그냥 수증기야, 수증기. 은결하면 은결. 클릭이 안 돼요? 근데 오지수의 의견으로는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그런 의견을 내. 쌍함수 그래프는 기억나? 네. 응.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적인 그래프 기억나니? 네. 우리 기본적인 것도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 이게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사인 함수 중에 제일 복잡한 녀석이지? 일단 A, B 모두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 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는 최대 얼마까지? 이것만 있었으면 A까지, 맞아? 최소는 마이너스 A까지.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얼마큼 올라가야 돼? D만큼 올라가야겠지. 원래는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였을 텐데 그런가? 그걸 Y축 방향으로 얼만큼? D만큼을 한 칸 정도로 할까? 그럼 중심도 D쪽으로 옮겨져 있을 거고 높이도 애플 D만큼 올라가 있을 거고 최저 높이도 마이너스 A 플러스 D만큼 올라가 있을 거고 맞나요? 그래서 최대 높이 여기까지 최저 높이는 여기까지 당연히 X축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 게 이제는 D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겠죠. 아니 얘들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점은 몇 컴마 몇? 0,D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1주기를 말하는 거 맞아요? 주기 얼마인데? 사인의 기본주기 얼마? 2파이 그걸 누구로 나눠야 주기가 나온다? x의 개수로 선생님 양수를 했으니까 절대가 안 붙여 b분의 2파이가 이 삼각함수 한 주기를 말하는 녀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맞나 얘들아? 여기에서 똑같은 모양인데 함수만 코사인으로 바꿔치기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반주기를 여기서 끝내는 대신 코사인은 반주기가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모양이 될 거라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맞을까요? 그렇게 생긴 녀석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되겠다. 이게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는 이번 시험이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하자. 자, 탄젠트의 그래프는 무엇을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점근선을 따라서.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얼마? 파이. 그 파이가 점근선의 간격이 파이인 걸 말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점근선의 간격이 파이가 되게 해주는 Y축에 제일 가까이 있는 왼쪽 점근선과 오른쪽 점근선의 간격이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맞나? 네. 그 다음 점근선은 2분의 파이와 얼마? 2분의 3파이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이게 탄젠트 그래프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과는 다르게 최대나 최소가 있다 없다? 최대나 최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 탄젠트나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곱해진 이 개수가 사인, 코사인에서는 높낮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최대값, 최소값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탄젠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는 솔직히 큰 변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예를 들어서 A가 2야. A가 2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려야 되는 탄젠트 그래프에서 나오는 결과에 2배 처리해달라는 얘기. 이 결과보다 2배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 이 결과보다 2배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 얘보다 2배. 얘보다 2배. 그래서 사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날카로워지고 좀 뭉툭해지고 하는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어쨌든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존재하질 않아. 맞아? 그래서 탄젠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물론 모양이 결정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계략적인 그림을 그릴 때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대신 여기에 x 대신 bx가 붙으면 주기 얼마로 줄여야 돼? b분의 파이로 줄여야 되겠지, 맞나? 그리고 평행이동은 똑같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어디부터 해야 되나 진짜. 각변환도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각변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 정말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가 원하는 동경과 내가 바꾸고자 하는 동경을 직접 그려보는 연습해가면서 첫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동격이 누구일 때? 마이너스 x일 때. 지금부터 우리의 최고 목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다양한 삼각함수의 모든 동경들을 누구로 바꿔치기 한다? x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x로 바꿔줄 거야. 맞아? 그럼 지금 이 마이너스 x라는 동경은 어디에 있지? 마이너스 x라는 동경 어디 있어야 돼? 몰라. 하지만 계산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더럽게 작은 예각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주 작은 예각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저 동경은 몇 사 쪽에 있겠어? 4사 쪽에 있겠지. 이 동경이 뭐라고? 마이너스 x. 그럼 이제 봐. 이 동경으로 사인 읽을 거니까 얼분의 y 읽어줘야 되는 거 맞아? 네. 코사인 읽을 때는 얼분의 x 읽어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탄젠트 읽을 때는 x분의 y 읽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그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마이너스 x라는 동경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몇 사 쪽으로 옮겨서 계산하고 싶다고? 1사 쪽 x라는 동경.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x면 이게 x가 되는 거 맞을까? 그럼 해볼게. 먼저 사인부터 얼분의 y는 여기서 뭐분의 뭐랑 같게? 얼분의 y랑 같겠죠. 삼각형 모양이 완전히 닮은 미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는 얼분의 y와 이쪽에서 있는 얼분의 y가 같을 건데 문제는 이 동경은 몇 사 쪽의 동경이라서 물론 사사 쪽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증명할 때 계산할 때는 그냥 무조건 아주 작은 예각이라 생각하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각이 예각이 아니라 예각보다 더 큰 각일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계산할 때는 예각처럼 놓고 계산하자고 그랬어. 그럼 사사 쪽에서의 쌓이는 부호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정답을 음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지금 읽느라고 몇 사 쪽으로 동경을 옮겨놨어? 1사 쪽으로 옮겨놨어. 1사 쪽으로 옮겨놨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x에 대한 사인 값은 사인 x랑 같은 건 알겠는데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리를 한다. 맞나? 그럼 코사인 뭐로 바꾸면 돼? 코사인 x. 부호 어떻게 할까? 냅두면 되겠죠. 왜? 어차피 사사 쪽 자체가 코사인이 부호가 뭐야? 플러스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 거지. 탄젠트 뭘로 바꾸면 되나? 탄젠트 x로 바꾸는데 탄젠트도 아까 사인처럼 답 자체가 음의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걸 1사 쪽 양의 값으로 바꿔놓은 상태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계속할 거야. 자, 이번에는 내가 어떤 동경 할 거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동경은 파이 마이너스 x라는 동경이에요. 파이 마이너스 x는 몇 도까지 갔다가 180도만큼 갔다가 얼만큼 돌아오라는 얘기야. 돌아오는 x 어느 정도 크기로 가져와라 그랬지? 되게 작은 예각으로 가져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x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파이 180만큼 진행했다가 x만큼 돌아오면 되는 거라서 한 이쯤을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x라 불러주면 되겠어요. 됐나? 네. 그럼 이 동경 가지고도 표현할게. 사인 읽을 때는 얼분의 y, 코사인은 얼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읽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나는 이 모든 잠깐만 시험은 어디 말해보죠. 여기가 수업 시작이거든. 증명은 안 될 거야. 여기에 있는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너가 상처방정식도 시험 문제 될 건데 이게 숙제는 맞았지만 어쨌든 이건 토요일날 이제 크리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라서 어제 말한 것처럼 3차 방정식은 여기 교재 중에서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든지 다 나올 수 있고 이쪽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랑 한 것 중에서만 나갑니다. 그렇게만 구분하면 되고 그리고 내일 해야 되는 과제 다 마무리 잘해요. 고생했어. 조심히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몇 사 쪽으로 옮길 거다? 어떤 동경으로 옮겨서 표현할 거다? x라는 동경. 요만큼의 x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맞나? 네. 그럼 이쪽에서 읽어야 되는 사인은 여기서 뭐를 읽어야 되고? 사인으로 읽어야 되고. 코사인은 뭐를 읽어야 돼? 코사인으로 읽어주면 돼. 왜? 모양이 같잖아. 탄젠트는 뭐를 읽어주면 돼? 탄젠트를 읽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사인 이거는 사인 x, 코사인 이거는 코사인 x, 탄젠트 이거는 탄젠트 x로 읽어주면 되는데 다만
이 동경은 실제로 얘가 몇 사 쪽에 있는 동경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몇 사 쪽처럼 보이니까 2사 쪽처럼 2사 쪽에서의 값이 유일하게 양인 건 누구밖에 없지? 사인밖에 없으니까 얘만 냅두고 사실 음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이 두 종류의 삼각함수의 값들은 양으로 바꾸는 대신 앞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유지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야. 맞아? 그렇게 해주면 파이 플러스 x라는 동경을 표현할 때도 당연히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맞아? 조금만 더 집중해. 하나만 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형태가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탄젠트가 탄젠트 역수로 바뀌는 경우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사인 물어봐. 코사인도 물어보고 탄젠트도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물어보는 동경이 누구냐? 이렇게 생긴 동경이라고 해보자. 2분의 3파이면 몇 도까지 갔다가? 왜 720도가 나오지? 2분의 3파인데? 270도만큼만 갔다가, 맞아? 270만큼 갔다가 얼만큼 돌아와라? x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 x를 충분히 어떤가? 작은 값으로 생각할 거니까 이만큼 갔다가 조금만 돌아오면 되는 거 맞아? 지수야, 요것만 하고 쉬자. 그럼 손 따라와. 요게 몇 파이? 2분의 3파이. 요만큼이 x만큼 돌아간 거 말하는 거 맞지? 난 지금 요만큼을 x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동경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라는 동경이 맞겠죠? 그럼 표현해볼게. 이 동경 가지고 사, 코, 탄 읽으라고 하니까 사는 얼분의 y 읽어주면 되는 건가? 탄, 코사인은 얼분의 x 읽어주면 되는 거 맞아? 탄젠트는 x분의 y 읽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읽어야 되는 이 세 종류의 삼각함수를 나는 동경을 어디로 옮겨서 일사분면에 있는 어떤 그 작은 얘가 x라는 내가 생각했던 요만큼에 해당하는 크기 x라는 동경으로 옮겨서 지금 이쪽에서 읽어야 되는 세 종류의 삼각함수를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따라와봐. 이것도 분명히 닮은 관계 있는 거 맞겠지? 그럼 먼저 사인부터 얼분의 y. 여기서 읽어야 되는 얼분의 y는 여기서는 얼분의 뭐를 읽어야 되는 거죠? 맞지? 이것분의 이거 읽고 싶으면 여기서는 얘분의 얘가 아니야. 얘분의 얘를 읽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 사인은 뭐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 코사인으로 바꿔서 읽어야 돼. 한 번 더 코사인 갈게. 얼분의 x가 코사인이잖아. 그 코사인을 여기서 읽고 싶으면 얼분의 뭐를 읽어야 되죠? y로 읽어야 되는 거 맞아? 요거하고 요게 대응변이니까 그래. 그래서 이 동경에 대한 코사인은 뭐를 읽자? 자, 마지막 x분의 y지? 길이로 따지면 제일 짧은 변분의 중간변 말하는 거 맞아? 그럼 이걸 여기다 옮겨서 읽고 싶으면 짧은 변의 중간변이니까 얘분의 얘 읽어야 되는 거잖아. 얘분의 얘가 탄젠트에 뭘 말하는 거야? 역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확인하고 있던 녀석은 우리가 몇 사 쪽으로 간주하고 있는 동경이었어? 3사 쪽. 3사 쪽에서 유일하게 양이 깎아는 게 누구죠? 탄젠트. 그래서 얘만 부호를 유지하고 이렇게 바꿔서 음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자는 얘기였던 거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뭐 교재라던가 교과서라던가 또 어떤 사람들의 설명을 보면 외우기를 강요하는 친구,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정수 파이일 때는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여기가 2분의 홀수로 표현되어 있는 정수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동경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로 바꾸라고 시켜. 그런데 그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동경 표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당연히 어떨 때는 사인이 사인으로 유지되지만 지금처럼 또 다른 상황에서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만들어진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보다 보면 바로바로 정답 말하는 친구들이 있네. 그 친구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동경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해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만 되고 있다면 이렇게 동경 그리는 작업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전환이 가능해져. 다만 그 전까지는 선생님은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묻고 있는 동경과 내가 원하는 동경 두 개를 그려서 묻고 있는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를 내가 원하는 동경에서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됐니?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앞쪽 교과서 체크해보고 할 거니까 에이 진짜 어디부터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중간고사 함수에 삼각함수 최대 최소 있었어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30 이 전까지만 나와도 그 뒤에 신남수 같은 아니야? 배수원선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안녕. 595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느껴야 되는 건,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건, 모든 동경이, 삼각함수가 여러 가지인데 동경이 다 달라. 이 상태에서는 계산이 절대 안 돼. 그래서 95번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삼각함수에 사용되고 있는 동경들을 그래도 모양 보니까 세타로는 바꿀 수 있겠더라.
세타로 전환시켜서 동경의 형태를 일치시키고 난 뒤에 계산하려고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였던 거예요. 한 명씩 한번 물어볼까? 윤우야, 첫 번째 부수 분모 1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지? 마이너스? 사인? 맞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고. 떨고 있니? 자기 시킬까봐. 하늘아, 분자 바꿔봐.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좋아. 다음 두두두두 누구 할까? 지수 한번 해볼까? 지수 오른쪽 분수의 분모 뭐로 바꿀까? 1 플러스 사인 좋아. 사인 세타 바꾸면 되겠지. 대미를 장식할 친구는 유리미. 분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누구로 바꿔야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들 잘했네.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곱셈이네. 분모끼리 곱하면 1마 4제곱 분의 분자는 풀 코사인 제곱 맞습니까? 그런데 1마 4제곱은 4제 더하기 코제가 1이란 걸 이용한다면 제 뭐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맞아. 이렇게 각변환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지금 보니까 동경 없어도 다들 잘하네. 좋아요.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이제 좀 활용 문제 한번 진행해볼까? 599 한번 진행해. 599 599? 우리나라 표준에 599 있지 않나? 599 뭐였더라? 59 아 5959다. 귀엽다 할 때 그치? 5959 이거지? 5959 괜찮은데 이거? 아이디 하나 만들어?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보고서 처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동경이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의 어떤 준비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 문제는 엉망진창인 거야. 이 상태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경을 같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각변환하고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 자, 그럼 아까 편하게 쉬었던 미니가 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 동경을 같게 만들고 싶어. 아까는 막 여기에 2분의 파이 있고 파이 있고 뭐 2분의 3파이 있어서 전부 다 세타로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세타로 또는 이걸 세타로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어떤 식으로 변환해 주는 게 좋을까? 요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둘의 관계. 뭐게? 두 동경의 관계.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사람. 미니 포함해서. 그렇지. 두 동경의 차이가 2분의 맞아.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빼면 세타 날아가고 6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할 거니까 6분의 3파이 그게 90도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잘 봐. 그래서 얘들아 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얘를 넘겨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그럼 문제 다시 적어볼게. 그 말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대신 얘를 넣을 수 있어. 맞아? 맞니?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동경 어떤 동경으로 바꿀 수 있게?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는 좀 모양이 바뀌었으니 뭐 그래도 어려운 거 아니지만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선생님이 동경 그려줄게. 이 동경은 얼만큼 갔다가 90만큼 갔다가 얼만큼 더 가래? 세타 마이너스 선생님이 말하는 이 정체모를 동경 무조건 어떤 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지? 되게 작은 예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 실제로 이게 작은 각인지 큰 각인지 모르고 양의 각인지 음의 각인지 모르지만 그게 동경 각을 변환할 때 이 실제 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작은 예각으로 생각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야. 다시 몇 도 갔다가 90도 갔다가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각만큼 나 지금 요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표현한 거 맞지? 그렇게 표현된 동경에 뭘 읽어주는 거야? 코사인 제곱은 나중에 하자. 얼분의 x 얼분의 x 읽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나는 저 코사인을 어떤 동경에서 읽고 싶은 거야 지금? 세타 마이너스 6분의 요것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는 동경만 가지고 이 값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읽어야 되는 코사인 얼분의 x는 여기서는 뭘 읽어야 될 것 같아? 얼분의 y를 읽어야 되는 거 맞나? 심지어는 몇 사 쪽의 동경이니까 2사 쪽의 코사인은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사인으로 바꾼 걸 결국엔 뭐 할 거야? 제곱할 거니까 이건 그대로 적어주고 이게 뭐로 바뀐다고? 사인 제곱 동경은 누구로 바뀌어?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바뀐다는 거지. 지금 이 문제는 세타를 이용해서 세타만 가지고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90도 차이인지 180도 차이인지 우리가 쉽게 각변환을 진행할 수 있는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2파이 같은 어쨌든 파이 앞에 정수나 2분의 정수가 붙을 수 있는 모양으로 한번 관계를 찾아보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바꿨더니 결국엔 똑같은 동경에 대한 사제적인 코제의 결과를 묻고 있는 문제였던 거니까 얼마로?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더라. 맞습니까? 네. 그럼 얘들아 이거 이해했으면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볼래? 정답 어떻게 나올지? 계산이 깔끔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낸 문제니까 정답까지 깔끔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계산만 해봐. 선생님이 원하는 계산은 뭐? 두 동경 같게 한번 표현해보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저기는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든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동경을 세타만 써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두 동경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쪽에 있는 동경을 다른 쪽에 있는 동경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지. 저 두 동경을 무조건 세타만 써가지고 표현해라? 불가능해. 방법이 없어.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때는 덧셈 정리를 통해서 계산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필요 없는 문제. 충분히 각변한 내용만 이용해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한번 진행해 보라는 거죠. 두 동경의 관계부터 한번 찾아봐. 두 동경의 관계부터. 같이 할까? 두 동경의 관계 어떻게 밝혀졌어? 두 동경을 뭐한 게? 더한 게. 맞아.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동경과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동경을 더했더니 세타는 날아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90도만 남더라. 맞습니까? 됐니? 그럼 봐. 나 누구 바꿀까? 이거 바꿀까? 이거 바꾸지 뭐. 따라서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동경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이거 넘겨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그럼 봐. 우리 요거 계산할 건데 이게 이 내용에 의하면 코사인 마세 마 4분의 파이에다가 이거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저거 동경 바꿀 수 있어. 동경 또 그려줄게. 자, 문제가 원하는 동경은 몇 도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90도만큼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니? 거기다가 이거 어떤 각으로 생각하라고? 아주 작은 예각 정도로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 갔다가 조그만 크기의 그 예각만큼 더 음의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 맞나? 그래서 이 동경은 아마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럴까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 뭐로 보고 있는 중이지? 요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저렇게 만들어진 동경에 뭘 읽는 문제야? 코사인이니까 얼분에 x 읽어야 되는 문제인 거 맞아? 나는 저 동경을 저 삼각함수의 값을 어느 동경으로 바꿔서 누구로 바꿔서?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요만큼의 동경이었던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바꿔서 읽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서 읽어야 되는 얼분의 x는 여기서 뭐로 바뀌어야 되게? 얼분의 y로. 그러니까 누구를 읽어야 돼? 사인으로 읽어야 돼. 동경은 누구?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런데 이거 몇 사축 동경이었지? 3사축 동경이었어. 3사축 동경이 코사인이었으니까 음의 값이야. 그럼 여기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얘와 얘를 뭐하는 문제였던 거니까? 빼는 문제였던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었던 이 문제의 정답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의 2배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던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얘들아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 내가 변형 사용해야 되는 동경 옆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정수 파이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변형해주면 되는데 간혹 조금씩 변형된 문제들은 그냥 그 동경 하나를 이용해서 세타로 바꿔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해준 두 동경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때도 있더라. 맞아? 항상 세타만 사용한다거나 x만 사용했다는 생각은 버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주어진 두 동경의 관계에 따라서 세타만 고집하거나 x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동경을 또 다른 동경의 형태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볼까? 또는 얘를 이쪽으로 바꿔서 표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리한 거지 세타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많다는 얘기인 거죠. 됐나? 네. 좋아요. 자, 그럼 602번 한번 시작해봐. 602번. 단독 사인은 우리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계산할 수 있는 특수각밖에 없지.
특수각으로 말하면 일사 쪽 내에서만 일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특수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경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그게 이사 쪽으로 넘어가면서 120도, 135도, 150도, 180도, 3사 쪽으로 넘어오면서 210도, 225도, 240도, 270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독 삼각함수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동경들은 30도, 45도, 60도 단위로 진행되는 각들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문제들은 그 이외에 나머지 특수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경험이 있었고, 이게 이번 중간고사 범위인지 아닌지 솔직히 구분은 안 되지만, 가자. 푸는 방법 기억나는 사람 불러봐. 어떻게 했었어 이거? 맨 앞에 있는 사인 제곱 1도에다가 누구를 더하지? 맨 뒤에 있는 사인 제곱 89도를 더하죠. 맞습니까? 왜? 89도가 뭔데? 90 빼기 1도잖아. 90 빼기 1도 말하는 거 맞아? 네. 여기 봐봐. 표현 좀 어렵지만 갈게. 90에서 1도 뺀 거. 이게 89도야. 맞아? 이 89도로 뭘 읽는 거지? 사인 얼분의 y를 읽는 거야. 그걸 나는 몇 도로 바꿀 수 있게? 몇 도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 1도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 89도에서 읽어야 되는 사인은 1도에서는 뭐로 바꾼다? 이게 코사인 제곱 1도로 바뀐다는 사실. 맞아? 그럼 단독 1도로 표현하고 있는 사인이나 코사인은 계산이 안 되지만 그 1도로 표현되어 있는 삼각함수 두 종류가 하나는 사제1, 하나는 코제1이라면 그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라는 거? 이게 1이라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사인 제곱 3도하고 누가 짝이야? 87이 짝이야. 맞아? 그렇게 홀수 나가는 거네? 그리고 둘이 합쳐서 몇 도가 되는 거지? 짝이 되는 것들은? 맞아. 90도가 되니까 한 각을 다른 한 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 우리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네. 수요일까지 다 배워놨으니까. 이거 공차 2인 등차수열 나가는 거 맞나? 그리고 양쪽 합이 90이 되는 것도 맞고, 그럼 쭉쭉쭉쭉 나가다가 마지막 합이 90이 될 수 있는 각은 몇 도하고 몇 도일까? 45도. 이쪽이 작은 각이고 이쪽이 큰 각인 것 같은데? 43도와 47도라는 생각 동의할 수 있겠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둘둘 짝쳐서 1이 반복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해볼게. 이거 첫 점 얼마고? 1이고 공차가 얼마인 등차수열? 그럼 일반항을 AN으로 본다면 2N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인 거 맞습니까? 그럼 이때 43이라고 하는 숫자는 몇 번짝이죠? 그럼 이렇게 1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22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22에다가 맞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내가 혹시 건방 떨고 있는 건 아니지, 놓치고 있는 건 아니지, 뭐 안에서 우리 이 중간에 껴있는 짝을 지을 수 없는 사인제곱 45도는 단독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 맞습니까? 근데 이거 특수하니까 계산이 가능해. 사인 45도 얼만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제곱할 거니까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2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44 더하기 2분의 1. 2분의 45가 정답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좋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수행을 배웠다고 약간 잘난 척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개수는 수혈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몇 개의 1이 누적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겠지?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탄젠트 관련된 것도 한번 해볼까? 604번 진행해보세요. 604번도 1도부터 연달아 89도까지 간대. 근데 계산이 안 되죠. 특수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도 짝짓기를 하는 거야. 짝짓기를. 둘이 합쳐서 90도가 되는 애들끼리 짝을 지어보는 거야. 둘이 합쳐서 90도가 되면
각변환을 이용해서 한 동경을 다른 동경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경의 크기를 같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계산이 안 되는 여러 개의 탄젠트들이 혹시 계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변형을 시켜보는 거지. 각변환을 통해서. 자, 갈까? 이것도. 이거 다 곱셈이니까 내가 원하는 애들끼리 먼저 곱해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볼게. 탄젠트 1도와 누구를 곱할 거야? 탄젠트 89도를 먼저 곱할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곱하기 탄젠트, 다 곱셈이니까 탄젠트 2도와 탄젠트 누구를? 88도를 곱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규칙 보이면 말해봐. 맨 마지막에 곱해야 되는 건 탄젠트 몇 도하고 몇 도? 둘이 합쳐서 90도가 되는 세트는 몇 도하고 몇 도? 탄젠트 44도와 탄젠트 46도 곱하는 거 맞나? 그리고 거기에 잊지 말고 중간에 하나 껴있어. 뭐? 탄젠트 45도까지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89도라는 게 몇 도에서 몇 도 빼는 거야? 90도에서 1도. 그럼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얘들아, 지금 나 몇 도 표현한 거게? 89도 표현한 거야. 그 89도에서 읽어야 되는 탄젠트는 x분의 y 맞습니까? 근데 나는 이걸 89도에서 읽어야 되는 이 탄젠트를 몇 도에서 읽고 싶은 거야? 1도에서 읽고 싶은 거야. 1도에서 읽고 싶은 거라고. 그럼 여기서 뭐를 읽어야 돼? 얘분의 얘를 읽어야 되는 거 맞니?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얘분의 얘는 1도의 탄젠트의 뭐? 역수.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탄젠트 1도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각각은 계산이 안 되지만 어쨌든 똑같은 값이 하나는 분자에 하나는 분모의 곱셈으로 존재하니까 약분돼서 얼마가 된다는 사실. 1.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곱하면 얼마? 1. 얘까지도 1. 마지막에 곱해야 되는 탄젠트 45도는 특수각이야. 탄젠트 45도 얼마지? 1. 그래서 둘둘 짝지어서 계산하는 게 전부 다 1이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곱해야 되는 탄젠트 값도 1이었기 때문에 정답 얼마다?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는 전부 다 숙제야. 대신 선생님이 607번은 뺄게요. 607번 숙제에서 빼세요. 그 앞쪽까지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아. 넘겨보자. 608번 한번 진행해볼래? 여기서도 숙제 612번은 뺍니다. 대표 문제하고 두 칸짜리 문제까지만 하면서 정리하자, 우리. 방정식 나오기 전까지는. 608번 시작해보세요. 네. 608번 같은 문제 풀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뭐지? A, B, C 다 더한 게? 180도. 그렇지.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A, B, C를 더한 게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파이라는 모양으로 변형해서 A를 파이에서 B 더하기 C를 뺀 것으로 또는 A 더하기 B를 파이에서 C를 뺀 것으로 그런 식으로 동경을 맞춰보자는 파이라는 게 정수 파이나 2분의 홀수 파이 형태는 내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다른 동경으로 바꿔낼 수 있는 모양이었던 거니까 그걸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인 거지.
질문 보세요. 갑자기 이 A를 누구로 바꾸고 있어? A를 누구로 바꾸고 있지? B 플러스 C의 모양으로 바꾸고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A 대신 누구를 넣을 수 있는데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 넣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계산한 게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요거 계속 꼬리 물고 진행해 볼게. 코사인 동격이 누구라고? 얼마에서? 2분의 파이에서 얼마를 뺀 거? 2분의 B 플러스 C를 뺀 것으로 코사인 읽어주는 거 맞니? 그럼 내가 동격 표현한다. 몇 도만큼 갔다가 90만큼 갔다가 이거 충분히 작은 예각으로 생각하자마자 90만큼 갔다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예각만큼 빼! 되돌아오라는 얘기니까 한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네. 그지? 이거 가지고 뭐 읽어야 돼? 코사인 얼분의 x 읽어줘야 돼.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떤 동격으로 읽고 싶은 거야? 지금 문제 보니까? 아니 어떤 동격? 2분의 b 플러스 c라고 하는 요만큼의 동격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방금 읽고 싶었던 코사인을 읽고 싶었던 거야. 맞아? 그 여기서 뭘 읽어야 돼? 사인으로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동경 다 몇 사 쪽이야? 그럼 부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기억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겠죠. 맞아? 그 다음 이거 바뀌었네. 그럼 A를 뭐로 바꿔야 되지?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바꿔줘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이거 몇만큼 갔다가? 180 갔다가 얼만큼 돌아오라는 얘기야? 180만큼 갔다가 B 플러스 C만큼 돌아오라는 얘기야. 맞아? 나는 지금 요 정도를 B 플러스 C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동경에서 뭘 읽어야 돼? 사인 얼분의 Y를 읽어야 돼. 그걸 나는 누구로 옮겨서 읽고 싶은 건데? B 플러스 C. 이쪽에 있는 B 플러스 C를 여기다 옮겨서 읽고 싶은 거야. 그럼 뭘 읽으면 되니 또? 또 사인으로. 그리고 몇 사 쪽의 동경이니까? 2사 쪽의 동경이니까 어차피 여기도 플러스인 거 맞아? 그래서 니은 맞는 거 틀린 거? 맞는 거. 이거 똑같은 거니까 하자. 이거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맞아? 그 동경으로 뭐 읽고 싶은 거지? 탄젠트. 이 동경으로 x분의 y 읽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B 플러스 C로 옮겨줘. 여전히 x분의 y 읽어주면 되는 거 맞나? 그래서 탄젠트는 탄젠트로 바뀌는 거 맞아? 그런데 저기 있는 탄젠트는 몇 사 쪽? 아니 이게 지금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바꿔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몇 사 쪽? 2사 쪽 탄젠트는 부호가 뭐니까? 음이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디귿 맞다 틀리다? 맞다. 지금 기영이의 디귿이 모두 옳은 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정답 5번이었겠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숙제 좀 많네. 그래도 열심히 해봐. 토요일까지 612번은 뺍니다. 넘겨보세요. 613번 한번 시작해봐. 613번.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돌고 최대값 최소값 먼저 찾는 거는 어리석은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동경부터 갖게 만들어야 돼. 맞아? 어떤 동경으로 지금 다 바꿀 수 있는 애들이지? 전부 다? 어떤 동경으로? X라는 동경으로 바꿀 수 있는 애들 맞니? 그래서 전부 다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든 X만 동경으로 하는 삼각함수로 한번 바꿔봐. 자, 시간 많이 묻혀서 미안해. 바꾸자.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사인 x 몇 사 쪽이야? 2사 쪽이면 부호 어떻게 할까? 그대로. 좋아. 사인 x.
이거 270 갔다가 x만큼 돌아오는 건가? 네. 그럼 이 동경은 지금 3, 4쪽에 있다 봐도 되니? 그럼 일단 이렇게 생긴 동경을 x로 바꿀 때는 뭐로 바꿔야 돼? 사인. 그런데 3, 4쪽은 코사인이 음이니까 부호도 바꿔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x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3. 자, 대답해줘. 예.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애들이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가? 그걸 얼마큼 올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야 되는 게 얼마까지 떨어질 거고? 이걸 3칸씩 올릴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그래서 최대는 얼마? 4. 최소는 얼마? 2. 둘을 더한 거니까 얼마겠어요? 6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문제를 합시다. 숙제는 617번까지만. 617번 한번 시작해봐. 이건 사실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단계별로 여기까지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걸 조금 보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금 더 보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보태서 마지막 전체적인 함수가 갖게 되는 y값의 범위를 찾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도 좋지만 어차피 최대 초수는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높낮이의 범위만 찾으면 되는 거라. 자, 가볼게. 얘들아, 여기 봐. 단계별로 가보자. 천천히. 얘의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걸 3만큼 내리는 거 맞아? 네. 그럼 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나오는 거 맞을까? 그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면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렇게 한 거에 그 다음 단계가 이거네. 뭐 붙은 거? 그럼 이렇게 나오는 범위의 절대값이면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바뀌어? 2부터 4까지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맞아? 윤호도 이해돼? 그럼 2부터 4까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거 A가 문제에서 함수래. 그럼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2부터 4까지 A 배하래. 2A부터 4A까지 움직이고 있겠지. 그럼 마지막은 그렇게 나온 범위에다가 누구까지 더하라고? B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 녀석의 최종 범위는 어디부터? 2A 플러스 B부터 어디까지? 4A 플러스 B까지. 이걸 무슨 값으로? 최대값. 이걸 무슨 값으로? 최소값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 대신 얘를 몰아놓고 9, 그리고 최소값을 여기를 몰아놓고 3이라 놓고 무슨 방정식으로? 연립 방정식으로 마무리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보다시피 이 녀석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보다 각 부분별로, 각 함수의 부분별로 범위를 조금씩 확장시켜서 범위만 찾아내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좀 높다는 얘기겠죠. 됐니 얘들아? 네. 일단 클리닉 또 열심히 클리닉 잘했어? 선생님, 수학적 기납법까지? 유형 10번까지는 체크한 부분이고 11번 그렇지. 거기 각 변환부터는 전체 다 하고 7칸짜리 빼놓고 그 앞쪽만 선생님이 체크해준 문제 있지? 그것만 해오면 되고 이따가 클리닉 시간 때는 수열의 합, 못했으면 수열의 합,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슨 일 했어? 같이 가자고?